안녕하십니까, 허은정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 꿈도 많고 희망도 많고 이 꿈과 희망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위인전도 읽고 그러면서 꿈과 희망을 키워왔습니다. 그 위인전 중에 에디슨 다 알고 계시죠? 발명왕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이 발명왕의 꿈을 지금까지 실현하고 계신 분 계셔서 오늘 자리에 모셨습니다. 상주 사벌중학교의 강인구 선생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그 발명이 뭐예요? 그냥 생각하기 참 어렵거든요. 예, 발명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특수한 사람이나 전문가만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학생에서부터 이 가정주부까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발명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가면서 이 발명이 쉽다 하는 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발명가가 밤에 손전등 들고 다니기가 불편해서 구두 끝에 여기 전등을 하나 달아봤으면 참 편리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전등을 달고 다녔지요. 그래 보니까 그렇게 편리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발명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우산, 지팡이 닦이는 대로 이제 그 전등을 전구를 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가 성공했습니다. 여러 가지 붙이다 보니까 드라이버에 전구가 들었지요. 예. 그것을 성공해서 크게 돈을 버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예. 이 발명은 처음부터 크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 처음에 중국에서 연필을 발명했죠. 그 다음 미국에서 어떤 화가가 그림을 그리려고 하니까 지우개 달린 지우개 불편하죠. 예. 그건 이제 이 얘기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요 붙여가지고 딱 지우개 하나 붙여가지고 큰 돈을 벌게 되죠. 그 다음에 어린 학생들 보면은 이 손버릇이 잘 안 됩니다. 연필 기는 방법이. 그래서 그 손 모양대로 그대로 떴지요, 본을. 그대로 넣어가지고 학생들 딱 집으면 그대로 잘 쓸 수 있도록 한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학교에. 그것이 큰 성공을 했습니다. 또 이 중국에서 까는 연필, 깎는 연필에 까는 연필 해가지고 이 뜨뜻마대 칼이 없이 뜨뜻마대도록 편리하게 해가지고 돈 버는 것이 있죠. 자, 그렇게 구부러지지 않는 연필 이렇게 계속 발달되어 오는 것입니다. 그 옆에 그 고무 손잡이네요. 지금도 시판이 되고 있는 건데. 자, 이것도 굉장히 편리한 것인데요. 학생들을 이제 연필을 이렇게 쓰다 보면은 자꾸 구부러지죠. 그러면 부러지죠. 그래서 넓어지지 않도록 이것을 고무판을 달았습니다. 요새 이제 연필은 볼펜은 처음 다 고무판을 달아놨고 미끄럽지 않도록. 그런데 이제 한국의 어떤 발명가가 2년 동안 연구를 해서 여기 꼬마 전구는 크니까 안 들어가겠죠. LED를 넣어가지고 여기 이제 건전지를 넣어가지고 요 밑에 밝게 요 상당히 밝습니다 지금. 그렇게 제작을 해가지고 지금 세계 수출 요거 하나 가지고 10,000,000달러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 큰 상품이 이 돈을 버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간단한 아이디어에서 큰 돈을 벌 수, 회화를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오로지 한국입니다. 그리고 이걸로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게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이 학생들은 이렇게 발달되듯이 또 여기서 다른 것을 붙여서 발명을 할 수 있다. 이 발명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여기서 바로 여기까지 하려고 하면 어렵지요. 차츰 개발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일상생활에 볼 때 웨이문표를 가지고 잠깐만 보면은 거기엔 좋은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하게 있다. 발명 아주 쉽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 물음표에 해당되는 건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하실 몫이네요. 그렇습니다. 제 말씀 듣고 보니까 발명이란 게 별거 아니네요. 생각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쉽고 우리 근처에 많이 접할 수 있는 것들 중에 무궁무진한 게 발명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언제부터 발명하셨어요? 제가 이제 과학을 맡고 있습니다. 과학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한테 일반적으로 보면 어떤 과목이 제일 어려우냐 이렇게 보면 과학이라고 합니다. 그거 참 안 되죠, 그래가지고. 어렵잖아요, 과학을 제일 쉽다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제일 쉽고 재미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과학은 일상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쉽게 돼야 되는데 학생들은 어렵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발명에 제일 처음에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제 혼자 하고 있다가 1990년도에 일본을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의 그 발명 그 현황을 우리가 조사를 하고 왔는데 일본에는 참 잘 돼가 있었다 그 당시에. 오비교사제라고 해서 오비교사제는 그 정년 퇴임한 공무원들을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이 백화점 구석이나 혹은 동네마다 방을 하나 주고
거기서 학생들 장난감도 고쳐주고 발명교육도 시켜주고 숙제도 해주고 같이 학 풀고 창의력도 전진시켜주고 그런 기구가 쫙 동네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일본이 대국이 될 수밖에 없죠. 그걸 우리는 보고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굉장한 충격이죠. 자, 우리나라로 그 당시 말 그대로 발명이 불모지입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22명이 우리가 갔었는데요. 와가지고 이래서 안 되겠다. 우리가 우리가 교사로서 새로 우리 각성을 해야 되겠다. 네. 해가지고 이제 발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된 그 계기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해도 조직하고 또 우리가 강연에도 나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조직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셔서 마음에 맞는 과학 선생님들끼리 네. 단체를 구성하고 전국 학생 발명 교육 연구회. 예. 거기서 협회. 강연도 하시고 그러시죠. 예, 이제 이 특허청에서 말입니다. 하는 일이 전국의 초, 중, 고등학교, 대학생까지 예. 해가지고 빨리 발명 인식을 제고시켜줘야 되겠다. 지금 기성세대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네. 관념이 고정돼가 있죠.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20세 이하는 부모의 얼굴이고 20세 이상은 자신의 얼굴이다. 그 말은 20세 이상이 되면은 하얀머리가 굳는다 이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물바가지를 이렇게 봤을 때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둥글다. 그렇지만은 20세 밑에는 그거를 세모로도 생각할 수도 있고 네모로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고정관념이 딱 바뀌기 전에 우리가 깨주자 하는 것입니다. 네. 그 관념을 깨줘야지 이 발명 활동이 이제 정진이 되고 창의력이 정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시작한 것이 이제 연구회부터 이제 시작하게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연간 한 40개 정도 가고 있는데 저는 이제 1년에 한 8군데 정도 이렇게 강의를 나갑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느냐. 특허청에서는요, 이제 발명 제도, 학생이 발명을 내면 발명을 하면은 국가에서 지원해가 무료로 특허를 내준다. 혹은 또 여러 가지 발명 만화 그리기 여러 가지 대회, 네. 경진대회 같은 거 이런 걸 해주고 저는 이제 강연에 가면은 발명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 쉽다. 그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400m 걷는 트랙이네요. 트랙입니다. 이 안에 이제 직선도 그어졌고 이렇게 곡선도 그어졌고 이 구번선도 있죠. 예.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자, 이건 무엇을 가지고 측정하면 될까요?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줄자. 돼요? 잘 측정하죠. 예. 이거는 어떻게 측정할까요? 는 학생들 잘 따로따로 재서 이어붙이면 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는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측정할까요? 이러면 학생들은 어떻게 나올까요? 답이요. 그 딱딱한 자 말고요. 그 구부려도 되는 그런 줄자도 많이 요즘 나오는데 그거를 재면 안 될까요? 줄자요? 예. 그거 가지고는 좀 불편하죠. 예. 그래서 학생들 이제 일반적으로 나온다고 보면 저들도 그래 배웠습니다. 그때는 발명 교육이 없었으니까 불모지니까 실로서 요렇게 해가지고 피가 이고 예. 그것도 상당히 과학적인 야, 방법이죠. 예, 그렇네요. 그렇지만 우리는 기구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래가지고 제가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학생들한테 이거 자, 요 세 가지를 하는 요 조만한 자고 곡선자, 요건 중간이고 이건 큰 자입니다. 자, 이 작은 거 할 때고 이 큰 거 재할 때입니다. 그러면 예. 한번 봅시다. 이제 요 정도 길이는 요거 가야 되겠습니다. 요 번쯤이죠. 예. 요 자를 전부 다 표시해 놨습니다. 예. 자, 여기서 도로록 물이 갑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17cm이죠. 예.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이 발명품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발명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우리 주위에 불편한 것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만들면 바로 좋은 발명품이 된다. 네. 이렇게 해서 학생들한테 이게 모델로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과학이 참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많은데 이렇게 보니까 발명이고 과학이고 참 쉽고 우리가 알고 보면 참 편리한 건데 말이죠. 그렇지요. 예. 인식이 참 많이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예, 참 그렇습니다. 학자들이라 그런 분들이 자꾸 과학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쉽게 풀어줘야 되는데. 외워야 되고 그렇죠. 공부해야 되고. 예. 실험 기구도 아주 특수하게 만들어가지고 아주 어렵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들은 한 7년 전부터 해오고 있는데 미국에서 이제 대대적인 이제 선풍이 불고 있는 것이 STS 교육입니다. 네. 즉 가정과 사회와 학교를 연결시키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제 그 목적은
과학실의 그 실행기구를 보면 말입니다. 그 밖에서는 하나도 볼 수가 없죠. 과정에서는 과학실에서만 쓰고 사용되죠. 그걸 가지고 이제 그것을 학생들이 배워가지고 과정에 사용하려고 하면 안 되죠. 단절이 돼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가정에 쓰는 다래미나 전기밥솥 이런 기구들을 가지고 그 전기 실험을 하면 학생들은 그걸 바로 응용하게 될 것입니다. 또 창의적으로 예. 또 개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 요새 어떤 것이 나오는가 하면요. 선언능 가열기구가 나옵니다. 앞으로는 전부 다 선언능이 나옵니다. 그 다래미는 선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선이 없는 가열기구가 나옵니다. 그거는 이는 STS 교육에서 이 발달된 것입니다. 네. 그러니 우리도 이제 제가 그런 연구를 지금 한 80까지 해놓고 있습니다. 좀 가정의 것을 과학실에 끌어들이 가지고 아들 교육을 시키자. 이 발민교육도 바로 그것입니다. 일상생활에 있는 기구를 가지고 과학에 끌어들이가 학생들이 쉽게 그 법칙에 적용하도록 하자. 그러면 가만히 둬도 학생들은 그대로 적용될 거 아닙니까? 응용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그래 되면 하하 이 발민과학 굉장히 쉽다라고 생각 들도록 해줘야 된다. 어려운 거 가르치면 학생들 아무도 모릅니다. 네. 예, 지금 그런 식으로 풍조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애들 창의력 발달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텐데요. 그렇죠. 지금 제가 한 7년 동안 그 강의도 하고 또 발민교실도 늘어본 이제 결과 첫째가 학생들이 두뇌가 개발됩니다. 네. 생각하는 폭이 좁아지지요. 학생들에게 제일 처음에 아이디어를 가라 하면은 첨단입니다. 이 닦는 것, 자기 주위의 그 몸의 것. 네. 그래가지고 몇 분 거다가 자꾸 시야를 넓히라 하면 가정까지 끌고 나갑니다. 그러면 가정에 어머니가 쓰고 있던 것, 아버지가 쓰고 있던 농기구 이런 데까지 갑니다. 가다가 조금 시야를 더 넓혀주면 사회로 돌리게 되거든요. 그런 이 안목, 멀리 볼 수 있는 안목을 학생들한테 심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에서부터 자기 주위로부터 가정에까지 학생들은 지금 자기 주위에 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세심한 지도가 필요합니다. 네. 그 STS 교육이 빨리 정착이 되면은 그 조기 교육 많이들 지금 하지 않습니까? 뭐 컴퓨터 배우고 피아노 배우고 이러는데 그렇지. 그런 면에도 한몫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지금 이 과학만 STS 교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네. 이 전 과목이 STS 교육으로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떤 특수한 물건만 써가 안 되거든요. 네. 가정에 있는 거. 예를 들어 음악가 보면 참 음악가는 천다 발명가입니다. 네. 바가지로 가지고 이래 연주 잘하대요. 소리도 내고. 또 물병을 이렇게 갖다 놓고 연주 잘하. 그 큰 발명입니다. 예. 이 과학적으로 또 법칙에 딱 들어맞는 것입니다. 예. 혹은 빨대를 가지고 STS 교육을 보면 빨대를 가지고 우리가 PD를 만듭니다. 예. 또 빨대로 여치집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 바로 적용이 되는 그런 교육을 우리가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아직은 낯설죠. 예.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실천을 하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만 뭐 강의도 나가시고 우리 지역에서 발명교실이란 예. 단체도 만들어서 활동을 하시고 계시다고요. 네, 이제 그렇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제가 전국을 다니다 보니까 우리 교육은 낙후됐다 이 말입니다. 우리 지역은. 그러니까 우리 지역부터 문제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상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1992년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을 교육청에 도움을 얻어가지고 초중고 학생들 40명을 모았습니다. 40명을 모아놓고 우리가 강의를 하려고 내가 발명교실을 하려고 딱 보니까 네. 교실이 없어요. 예. 빌려줄 교실이 상주에 아무 데도 없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헤매다니니까 참 지성이만 감체는 한다고 어떤 분이 우리 사무실 한 3평 됩니다. 고스라 자리를, 갔다. 예. 그래 학생들을 끌어 모았습니다. 예. 2층 모아가지고 그 40~50명이 함께 팩팩하지요. 칠판이나 했습니까? 거기서 1년을 해왔습니다. 제 혼자. 발명의 중요성을 참 강조 많이 그 당시엔 참 기력이 넘쳤지요. 네. 그래가 1년 쭉 하고 나니까 교육청에서도 참 안타까웠던지 그 다음에 교육청 회의실을 빌려줍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에도 교육청 회의실에서 다른 선생님들이 아주 발명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 혼자 했습니다. 하면서 선생님들 모으고 설득하고 처음 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식이 좋아져 가지고 제가 공개 그 수업도 3번이나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네. 확산시키기 위해서 상주에. 그래가지고 이제 상주교육관으로 발명 전용 교실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 만들어가지고 지금은 학생이 이제 상주 지역에는 들어오려고 하면은 약 2대1의 경쟁을 뚫고 들어야 됩니다. 맞춤이 것이 인기가 있습니다. 네. 옛날에는 그 뭔이라고 해먹는데 지금은 극히 학생들이 재미있어 합니다. 네. 왜 그런가 하면은
학생들 아이디어를 개발시켜주고 손기술을 우리가 익혀주고 네. 또 일상생활에 우리가 그 만드는 작품들 보는 작품들 그대로 우리가 만들 수 있으니까 굉장히 이건 관계성이 없습니다. 자유군대에도 학생들이 하루도 안 빠지고 참 1년 동안 계속 연중무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학생들이 그만큼 이 발명에 대해서 관심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사가 먼저 이끌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교사부터 교육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작년에 7년 동안 모아온 자료를 가지고 교사들이 이제 발명교육이 그렇습니다. 예. 한 2시간 이렇게 강의하라 하면 누구든지 뭐 쉽게 할 수 있죠. 한 10시간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 할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은 1년간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그럼 자료가 없으면 뭐 하죠? 네. 그래서 선생님들 뭐 이야기하면 그 위에 하나 그 1시간 빼면 한다면 뭐 하죠? 그래서 제가 1년간 가르칠 자료를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이 배포를 했습니다. 네. 발명교실 이렇게 해가지고 교사 지도 지침서입니다. 예. 요것으로서 학생들을 1년 이상 가르칠 수 있는 자료가 안에 다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다양하게 들었죠. 이제 상품이란 첫째 왜 상품을 만들어야 되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만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생각할 것인가 두뇌 개발 문제 이제 그런 문제 그다음에 이제 두뇌를 척진하는 방법 그죠 고정관념을 깨기 위한 또 7가지 방법 이런 네. 방법을 쭉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발명품을 보면 요 안에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것들은 이제 선생님이 보고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지침서가 되겠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거 뭐 어디 도움받은 것도 아니고 네. 내가 만들어가지고 네. 전국에 무료로 배포해 준 것입니다. 네. 아유, 좋은 일 많이 하시네요. 지금 말씀 중에 2대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아유 우리 자녀도 나도 가서 배우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예, 예. 그 소개를 좀 자세히 해주세요.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글쎄 이제 이 상주에는 제가 이제 좀 이름이 났기 때문에 저만 보면 아 우리 아좀 뭐 달라. 네. 또 뭐 이게 이제 사적으로 청탁이 많이 들어옵니다. 네. 그런데 이 공학은 사학은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상주에 이제 저는 도에 일을 맡기 때문에 네. 상주의 발명회장은 황현진 선생님이라고 따로 계십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자꾸 타지를 하게 되면 그 회장님이 좀 이상해지죠. 그래 그걸로 자꾸 저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정식으로 하려고 하면은 발명교실을 서너 군데서 늘어야 됩니다. 한 150명이든 세반 안 됩니까? 그러면 인력이 부족하고 이건 헌신 가지고 참 헌신 가지고 해야 됩니다. 자기의 노력 없이는 절대 안 됩니다. 토요일 오후 어디 가도 뭐하고 학생들을 참 늦게까지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보통 생각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사명감 없이는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러면은 시험을 봐서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죠. 시험을 본다는 것보다는 첫째 이제 이 공부하고 이제 자꾸 발명하고 이 비교가 되는데 물론 이제 발명 교육을 많이 하면 머리도 좋아지고 공부를 잘하게 되겠지요. 네. 그렇지만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손기술이 아주 뛰어난 학생이 있고 네. 또 암기력이 가장 뛰어난 학생이 있고 이렇게 사람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제일 보냐 창의성을 먼저 보거든요. 창의성은 발명은 머리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손으로 만듭니다. 먼저 손기술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머리를 돌려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잘 뜯어보는 학생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상한 생각을 많이 하는 학생이 상당히 좀 그쪽으로 적게나 했다고 이제 봐야 되겠지요. 네. 그런 학생 위주로 성적 위주가 아니고 네. 우리가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다 가르쳤으면 좋겠는데 참 안타깝지요. 지금 학생들은 뭐 안동도 그랬습니다만 안동도 올해 그 발명교실을 처음 개최를 했습니다. 네. 제가 왔다 갔습니다. 안동도 앞으로 대단히 활성이 될 것입니다. 네. 뭐 회장님이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중고등학생이면 누구나 가능하고요. 그렇죠. 이 초등학교도 돼요? 예, 발명교육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어떤 과목은 그 한 학년에만 이제 가르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발명교육은 유치원 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예. 쫙 모아놔도 하나도 그 구김없이 교육이 됩니다. 네. 오히려 국민학생한테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발명교육의 특징입니다. 네. 예. 지금 그 발명교실 강의하시는 단체가 상주에 있죠? 예, 예. 예. 근데 그 상주 지역 주민들에게만 자격을 주면 좀 불공평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역 전체가 다 공부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까?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상주가 거의 완성됐다고 생각해서 이제 도교육청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사정을 했습니다.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구성된 것이 경상북도 발명교육연구회를 제가 구성을 했습니다. 작년에. 네. 그래서 작년에 초에 뭐 모아보니까 시군이 밑군데 없어요. 그래가지고 1년 동안 계속 공문을 띄우고 또 협조를 구하고 이래가지고 지금은 17개 시군에 250명여 명의 이제 이 교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97년도, 98년도 가면요. 각 지역에서 발명 교실을 개최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노력할 것입니다. 네. 방송 들으시는 많은 분들 지금 들으셨죠? 과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네. 직장인도 가능하죠? 네, 그렇죠. 누구나 가능합니다. 연락처 좀 가르쳐 주세요. 방송 들으시는 분들 직접 연락할 수 있는 곳이요. 아, 예. 저들 학교는 경북 상주시의 사벌면 사벌중고등학교입니다. 여러 가지 뭐 강의도 하시고 직접 실습도 하시고 하다 보면은 뿌듯한 일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지요. 우리가 전국에 다니다 보면은 참 어렵네요. 안동대학에 전번에 이제 강의를 한번 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학생이 이제 강의를 끝내고 그 한 학생이 저한테 왔어요. 선생님이 그 어떻습니까? 근데 어떤 거 하면 이제 난로가 쏟아지면은 자동으로 꺼지게 돼가 있지요. 네. 근데 안전장치라고 예, 안전장치를 돼 돼가 있는데. 있는데 네. 이 학생은 구에다가 스위치 작용을 했어요. 자, 구 속에 구를 넣었지요. 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구가 요렇게 굽으면은 추가 요거죠. 예. 이러면 안 되고 요렇게 하면 요 되만 예. 불이 오는 그런 게 구 스위치를 만들었어요. 그래가 저한테 가져가고 어떤 경우도 넘어지면 안 쏟아지도록 할 수가 있다.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네. 그래 그 학생이 이거를 조금 더 개발해가지고 특허를 한번 내봐라. 이 특허는 굉장히 유용할 것이다. 세계적으로 구 스위치는 없거든요. 지금 뭐 그렇죠. 보통 스위치지. 네. 그렇죠. 이렇게 움직이면은 스위치가 되고 안 되는 그런 스위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도 있고 또 어떤 지역에 가면요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디어는 절대 혹평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 하찮은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해서 그걸 혹평하지 말고 여기서 알파를 또 가미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학생이 크지요. 그렇게 해서 저한테 이제 편지하고 혹은 또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자문을 구하고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네들이 컸을 때 우리나라의 앞날은 굉장히 밝아질 것입니다. 네. 예. 선생님 직접 만드셔서 특허 받으신 것도 있으시고 제자들이 특허 낸 것도 있고 예. 그렇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예, 가지고 나오셨죠? 예. 예,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는 그렇습니다. 발명교육하고 상하고는 별로 인간성 있게 생각을 안 합니다. 발명교육을 잘하면 큰 상을 탈 수 있다 하는 건 좀 무리죠. 네. 자기 자신이 좀 머리가 창의적으로 돼가지고 어떤 지역에 근무하든 간에 거기서 자기 힘을 발휘하게 되면 됩니다. 자, 어떤 기업이든지 거기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 회사를 살리고 또 거기서 세계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지. 어떤 상을 가지고 그 해를 가지고 이제 평가한다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상도 많이 타게 되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목표가 이 발명가들이 보통 그렇습니다. 만나면은 당신 발명 믿게야. 네. 일어나고 개수로 따집니다. 질은 이제 안 하고 개수로 따집니다. 그럼 난 100개야. 유재만 씨 같은 분은 한 150개 됩니다. 난 150개야. 내가 전국에 네. 몇 번째가 이까지요. 저는 뭐 한 10개 정도 빼야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 일을 하면 한 60개까지는 뭐 채우려고 노력하고 네. 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가족을 전부 다 이 발명품을 하나씩 가질 수 있도록 예. 제가 전부 다 하는 것이 꿈입니다. 그리고 제 막내는 예. 함에 이미 출연을 해놓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예, 가지고 그러나 나오신 것 발명품을 있으면 좀 예, 소개를 씁니다. 해주시죠. 이것이 이제 기존의 이 목발이네요. 목발이죠. 예. 어떤 학생이 이제 이 다리를 그래서요 고장이 나서 이걸 짚고 다니니까 이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게 불편하겠습니까? 기존의 목발이네요. 예, 기존의 목발인데 어지간히 맞고 났는데 집을 가야 되죠. 너무 부피가 커서 보관하기도 힘들 것 같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차를 타고 집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네. 이것이 차에 잘 안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불편하다 하는 것이 이제 이 낙서중학교 권행자 선생님이라고 여 선생님인데 발명에 아주 소질이 많은 분입니다. 네. 그분이 저한테
이런 거를 참 개발해야 되겠다 이렇게 왔을 때 그 좋은 아이디어다. 그러면 여기에 길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고안을 해보자. 그럼 어떤 것을 붙이면 가장 견고하게 이건 지금 부러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풀나면 다칩니다. 그래서 견고하게 될 수 있느냐 해가지고 시중에 쭉 찾아보니까 지팡이가 많아요. 지팡이는 굉장히 견고하지요. 네. 그 지팡이 중에 보니까 이렇게 길이가 조절하는 지팡이가 있더라고요. 예. 자, 이거를 한번 붙여보자 그러니까요. 이거 마음대로 이렇게 되죠. 좀 보여주세요. 예. 예. 길이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죠. 예. 여기도 손잡이도 편리하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자기 키 높이에 맞출 수 있죠. 예. 여기 이걸 눌러서. 네, 눌리가지고 이제 잠깐요. 이렇게가 맞추는 예.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되죠. 예. 그리고 이렇게 버스 같은 거 탈 때는 또 이렇게 그렇죠. 버스 줄어들고요. 탈 때는 예. 여기 이제 줄일 수도 있죠. 네. 이게 새로 낸 특허품인가요? 네, 이게 이제 전국에서 금상을 받은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 어깨가 아프니까 요 밑에 한번 이렇게 눌리 보십시오. 예. 스프링이 열렸네요. 스프링이죠. 예. 그러니까 날개죽이가 안 아프도록 예. 그렇게 이게 제작이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환자들한테는 필요하게 되어 있죠. 예. 네. 특허도 내시고 또 네. 제자들도 많이 특허를 그렇죠. 냈죠. 제가 하는 것보다는 제자들이 발명을 많이 하는 게 낫겠죠.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과학 참 어렵거든요. 또 발명 참 낯설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정말 가까이에 있고 쉽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끝으로 선생님 이 과학 발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과학을 보는 눈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도움을 좀 주세요. 네.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과학하면 이게 어렵다. 그중에 또 제가 물리를 담당 물리하면은 이거 더 어렵죠. 이야기도 하지 마라 그런데 그런 건 일상생활의 자연과 일상생활과 저를 삼위일체를 안 시켜야 그렇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그 발명가가 그 산을 가다니까 풀잎에 그 물방울이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풀잎에 그 밑에 잎이 크게 보이죠. 딱 그거 가지고 뭘 만들었습니까? 렌즈를 발명했습니다. 네. 세계적인 렌즈를 발명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연과 이 학습과 결합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쉽게 풀어나갈 수가 있죠. 네. 이제 과학은 즉 자연입니다. 자연에 있는 것을 법칙으로 따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연과 결합시켜가지고 이 발명하고 삼일체가 돼가지고 학생들한테 교육하면 굉장히 쉽게 교육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할 수 있는 제가 호수에 하고 있다. 왜 이들이 호수를 점령했는가? 물빛깔을 바꿔놓은 이 작은 생물들, 과연 그 정체는 무엇인가? 준공 16년,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인공호수 대청호는 변하고 있다. 우리의 호수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KBS 네트워크 기획, 내일 밤 11시 40분 호수의 두 얼굴을 만나보십시오. 비엔나의 감동을 KBS 홀에서 특집 교향악단과 함께하는 KBS 열린음악회, 오스트리아에서 특별 초청된 지휘자 알프레드 에시베, 세계적인 젊은 바이올리니스트 유니설리, 테너 최승원, 바리톤 최현수, 소프라노 박정원, 조영남, 인선이, 프랑스에서 온 엘자, 그리고 KBS 교향악단이 함께하는 이 공연의 초대권은 지정 배부채에서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KBS 교향악단과 함께하는 열린음악회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부족한 주차 공간에 차량은 자꾸만 늘어납니다. 주차하기 위한 온갖 묘수가 펼쳐집니다. 불법 주차로 소방차가 제때 들어가지 못합니다.
주차 시비로 생명까지 앗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차 문제를 전쟁이라고 표현합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대구와 경북 지역의 주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KBS가 이에 대한 시원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11월 27일 수요일 제1텔레비전으로 방송되는 비전 2000 주차 전쟁 이제 끝내자를 기대해 주십시오. 새가 좋아 새를 찾아 나선 지 벌써 20년. 햇빛이 미끄러질 듯 선이 아름다운 철새들. 그 새들을 발견한 기쁨이 제 가시기도 전에 올해에는 겨우 몇 마리만 이곳에서 겨울을 나고 있다. 그러나 마구잡이 총질과 각종 자연 훼손으로 철새들이 영원히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어 그는 매우 안타까워한다. 모두의 무관심 속에 어쩌면 그 아름다운 모습을 영영 못 볼지도 모르는 일이다. KBS 자연사랑 캠페인 주식회사 우방이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혼한 파노라마의 정현조입니다. 네, 김성희입니다. 네, 오늘은 먼저 저희들 저 프로그램 시간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겠군요. 네. 10분 당겨졌어요. 찾아뵙는 시간이. 네, 그래서 매주 월요일 밤 11시 40분인데요. 조정된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우리 영혼한 파노라마 더욱더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11시 4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뭐 어떻게 또 바쁘게 지내셨죠? 네, 아주 바쁘게 분주하게 보냈는데 요새 좀 피곤한데요. 11월에 마지막 주일을 맞으니까 이제 너나 할 것 없이 좀 마음들이 다 분주하실 것 같아요. 예, 날씨도 이제 아주 부쩍 그 겨울 기운이 느껴지죠? 예. 그래서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은 더욱더 이제 바빠지는 게 우리 주부들이겠죠. 네, 김장 준비에 아주 요즘 분주하다고 하는데요. 김장 네. 담으셨어요, 집에? 지는 아직 뭐 조금 늦게 시작을 하고 늘 그러는 것 같습니다. 요즘 사드시는 댁도 아마 있을 텐데 이제 담기 시작하셨다는 얘기도 들리고 또 뭐 좀 준비하고 그러시겠죠. 예. 아무튼 모두가 다 뭐 집 안팎으로 또 뭐 직장사에 다 바쁠 때입니다. 우리 영원한 파노라마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그 고향의 어떤 그 정을 느낄 수 있는 풋풋한 그런 느낌을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 첫 번째 순서로다가 우리 미래의 꿈나무들을 발명가로 키우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바치고 계시는 이런 선생님을 한 분을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네, 아이들에게 쏟아붓는 그 열정이 아주 대단하다고 하죠. 그 제2의 에디슨을 키우는 그 발명 교실의 열기도 아주 뜨겁다고 합니다. 자, 영남과 호남이 같이 제작을 하는 영혼한 파노라마 오늘 첫 번째 순서 저희 KBS 대구방송총국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경북 상주시 넓은 벌판 한켠에 자리 잡은 사벌중학교. 교실에선 과학 수업이 한창이다. 여기 지구라고 생각하면은 여기 장난감 공으로 만들었어요. 지금 축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물리 과목을 맡고 있는 강인구 선생. 그의 수업에는 때때로 낯설고 어설픈 물건들이 동원된다. 그러면 노란 선이 이렇게 있죠. 요 뒷부분 강 선생의 아이디어로 손수 만들어온 과학 교재들이다. 앞에 부분은 밝죠. 요럴 때가 겉보기엔 단순해 보이기도 하지만 이 속에는 아이들을 향한 그의 모든 꿈이 자, 여기 담겨져 있다. 돈다 지금 지구가 회전을 합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자, 낮이 어디 여기서 아침이죠. 여기는 뭡니까? 오늘 수업 내용은 일식과 월식.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다. 하지만 강인구 선생이 직접 만들어 온 것들이 그저 흥미롭기만 한 아이들은 실험 기구들을 이리저리 돌려보면서 수업에 점점 재미가 붙기 시작한다. 그래서 강 선생의 수업이라면 찰거머리 같이 달라붙던 잠도 귀신같이 달아나 버린다. 알겠죠? 지금까지 과학 수업 교재라고는 거의 책이 전부였던 아이들.
그런 아이들에게 강 선생의 실제적인 수업은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태양과 지구 그리고 달을 의미하는 각각 크기가 다른 공 3개와 플래시 하나. 이것만으로도 아이들의 눈과 귀는 함께 열리기 시작한 것이다. 이걸 지구라고 한다면 여기 태양이라고 한다면 지구가 되겠죠. 이건 이제 달이 되겠습니다. 이 세 관계를 가지고 확실하게 실험할 수, 그림자로서 실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발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해보니까 보통 요 세 개를 우리가 그냥 실험기구 없이 하는 데는 보통 10시간 걸립니다. 근데 지금 한국과 마찬가지로 1시간 만에 그 운동 그 상태를 완전히 100% 알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그리고 여기 이제 말로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이 지구는. 그래 열어놔놓고 비춰보면은 밤낮이 길이 바로 나오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추나 이제 동지, 하지, 중분, 추분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죠.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 그 시간에도 강인구 선생은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아있다. 바로 아이들에게 남긴 과제물을 체크하는 일. 그는 아이들이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직접 만들어보게 하는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일명 발명 노트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수업과 진도에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하지만 그는 이것이 오히려 더 살아있는 과학교육이라고 믿고 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제출한 보고서를 학위 논문 심사하듯이 그는 꼼꼼히 살피고 평가한다. 도시락 뚜껑의 불편함에서부터 필통 그리고 넥타이까지 아이들의 아이디어 개발은 아주 소박한 것들이지만 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한 점들을 바꾸기 위해 스스로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기 시작했고 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의욕도 보이기 시작했다. 이런 아이들의 변화, 이것이 바로 강 선생이 오늘도 서둘러 이 자리를 뜨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다. 상주시 남성동에 있는 강인구 선생의 집. 집에 돌아와서도 강 선생의 손은 쉴 틈이 없다. 저녁마다 그의 작업실로 변하는 거실에서 그의 마음은 더 바빠진다. 다음에 쓰일 과학 교재도 만들어야 하고 주변에 사소하게 손가야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주로 생활 폐품을 사용하는 그는 오늘은 반찬통을 이용해서 필름을 쉽게 확대해 볼 수 있는 물건을 만드느라고 정신이 없다. 이거 말고 뭐나 저거 이래 그거 물렁물렁한 거 말고 있더라고요. 그 레시피 있잖아. 부인은 사실 이런 일에만 매달려 있는 남편을 못내 원망스러웠고 그래서 잔소리도 참 많았다. 하지만 이제 그가 만드는 물건에도 한마디씩 거둘 만큼 그의 든든한 협력자가 됐다.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그의 아들도 자연스럽게 꼬마 발명가처럼 굴기도 한다. 심심찮게 쓸만한 아이디어를 내놓기도 하고 강 선생의 도움을 받아서 발명품을 직접 만들어 보기도 한다. 과학실에 있는 그 실험 기구들이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져가 있습니다. 또 우리 생활에 직접적으로 이제 연관이 있는 기구들이 거의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활하고 거의 관련 깊게 이 기구를 다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생활 그 폐품을 이용해 가지고 실험 기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한 80가지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발되면 학생들이 이걸 이 기구로서 실험해 가지고 학생들이 굉장히 쉽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첫째 흥미가 있어야 되죠. 흥미가 없는 건 아무 가르쳐도 효과가 안 납니다. 그래서 흥미가 있도록 또 실험 기구를 만져가지고 가정에서 바로 응용이 될 수 있도록 이 기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생활 폐품을 이용해서 실험 기구를 만들고 그것이 생활에 응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강인구 선생.
그의 집 구석구석은 온갖 잡동사니가 가득한 고물 창고다. 어쩌면 그에겐 고물 창고였는지도 모른다. 여기 이제 삽 보면은 이 삽을 사용하면은 여가 운동 사실 강 선생은 특허도 14개나 갖고 있는 발명가 중의 발명가다. 거기다 특허청의 추천을 받아서 전국 각지를 돌며 교육 강사로까지 활동할 정도로 인정받는 사람이다. 줄자로 다시 긋고 이 선을 칠하고 이런 그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m 되는 자를 부착했습니다. 0점이 되죠. 여기 이제 그 회전수 측정하는 걸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몰고 가면은 400m나 뭐나 바로 자기가 측정해서 걸 수 있도록 지금 작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할아버지가 하도 허리가 아프다 그래가지고 제가 개발하면 그건데. 강 선생의 발명품들은 그의 주위에서 자그마하게 필요로 하는 것, 그리고 그가 발견하는 주변의 작은 불편함에서 시작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그가 만드는 것들은 모두 욕심 없고 소박하기만 하다. 이미 자타가 고민하는 발명가 강인구 선생. 하지만 그는 굳이 발명 교육자이기를 원한다. 그래서 발명 교육에 더 전념해온 그는 그동안의 경험과 틈틈이 모아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발명 교육 교재를 만들었다. 변변한 교재 하나 없던 시절, 순전히 강 선생의 아이디어로만 만들어진 이 책은 지금도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아주 유용한 교재로 이용되고 있다. 매주 토요일 오후면 강 선생이 항상 찾는 곳이 있다. 지난 91년 그가 전국 최초로 만들었던 상주 발명교육연구회의 발명교실이 바로 그곳이다. 과학기술 꿈나무를 키우겠다는 목적으로 혼자서 외롭게 시작한 발명교실. 그동안 우여곡절도 참 많았지만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이곳을 찾을 때마다 강 선생은 늘 가슴이 벅차다. 토요일 오후 3시면 어김없이 이곳에 모여드는 발명교실 아이들. 와글와글 떠들어대면서도 모두들 자기 작업들에 열심이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아이들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이 과정은 발명에서는 가장 기초적인 과정에 속한다. 그 한편에선 생활용품으로 사용하는 각종 도구들의 불편한 점을 찾아서 개선 방법을 찾는 아이디어 작업들도 한창이다. 생각하는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한번 각자 그려보도록. 초중고생들이 한자리에 함께 모였지만 발명에 있어서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다. 이런 실습은 언제나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또 자신감을 불어넣어준다. 그리고 이런 훈련을 통해서 아이들은 주변의 사소한 물건들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 습관을 갖게 된다. 이 부분을 잘못 하다가 잘못 건드리면 이게 부러질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부러질까 여기 무슨 네모네 끼는 거 그걸 딱 부착해갖고 이쪽 면과 여기 얘를 딱 부착할 수 있으면 그걸 딱 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교육이 계속되다 보면 결국 아이들의 창의력은 몰라보게 향상되는 것이다. 강 선생이 이렇게 발명교실을 이끌어온 것도 벌써 5년째. 발명교실의 이런 성과는 발명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결국엔 많은 곳에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현재 발명교육을 본격적으로 하는 곳은 경상북도에서는 저희 상주시군이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지금 하려고 하는 곳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경주라든지 포항, 안동, 구미 이쪽에서도 우리 상주에서 하고 있는 것을 견학을 왔습니다. 그쪽에 지역 연구회장님이 오셔서 견학을 와서 보고 우리도 내년부터는 한번 시작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아이들의 발명품에서도 교육의 성과는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것은 지난 6월 경북 학생 발명품 경진대회에서 은상을 받은 작품인데 곶감 농사로 고생하는 부모님을 돕기 위해 만든 발명품이다.
이제 갓 싹을 틔운 아이들의 발명 교육. 하지만 강 선생은 아직도 우리 아이들 교육에 대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금 특허라 그런 것이 그래서 작년 말로 세계 5위로 우리가 부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허로 봐서는 선진국입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그 양으로 봐서는 세계의 거의 절반이 일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5위라 그지만 아주 일본에 대해서는 아주 미약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럼 일본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 퇴직한 교사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걸 오비 교사제라고 합니다. 그 아파트나 혹은 백화점 같은데 그분들을 상주시켜 놓고 학생들이 오면은 장난감도 곤쳐주고 또 아이디어도 이렇게 풀어주고 이런 제도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아이디어는 거의 학생한테 나오는 것이 거의 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빨리 정착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발명교실 옆반에는 과학 영재 교실을 따로 두고 있다. 발명교실의 성공에 자신감을 얻은 강인구 선생이 주축이 돼서 좀 더 깊이 있는 교육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모두 20명의 아이들이 이곳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세계는 아이디어 싸움. 한치의 양보도 없는 냉혹한 세계에서 살아남으려면 결국 창의력 우수한 아이들을 조기에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후진국이나 중진국 수준에서는 암기하는 교과서로서는 가능했습니다. 암기를 해서 바로 생산에 투입하는 게 가능했지만은 선진국 대회에 서면 암기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창의적인 교육이 없으면은 정체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부터 창의력 교육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네들이 컸을 때 어떤 새로운 사고로서 이 회사에 임하고 어떤 직업에 임했을 때 우리나라가 점수를 수여합니다. 1996년 11월 16일 오늘은 발명교육 수업의 마지막 날. 겨울방학 동안은 쉬고 내년 3월에 발명교실은 다시 문을 연다. 1년 동안 이 아이들은 참 많은 것을 생각했고 많은 것을 만들어냈다. 학교에서 못하는 실험을 해서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들도 사귀고 해서 참 좋았습니다. 아이들의 발명 교육을 위해 거침없이 내달려온 강인구 선생. 그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 우리 미래 꿈나무를 살리는 거야. 그 일이 있는 한 그의 작업은 쉬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네, 이렇게 이처럼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고요. 또 그 아이들을 제대로 키워내기 위해서 열심히 발명 교육을 펼치고 있는 강인구 선생님이죠. 아이들에 대한 열정이 참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예, 강 선생님 저는 그 수업하시는 모습 참 특색이 있는데 그 직접 본인이 그 아이디어를 내서 제작한 그런 그 교재를 가지고 하신다는 그게 뭐 보통 열성이겠습니까? 그렇죠. 전국에서도 또 최초로 발명 교실을 만드셨다죠. 이렇게 아이들의 창의력을 개발하는데 앞장서고 계신데요. 이런 노력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발명에 대한 인식을 달리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그래요. 듭니다. 저희들은 어려서 이거 뭐 에디슨 위인전 뭐 이런 거 읽으면서 그런 사람만 이제 발명하는 걸로. 근데 요즘 많이 달라졌죠. 그러니까 발명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만큼 생각하고 또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무엇보다도 발명 교육에는 조기 교육이 또 뒷받침돼줘야 되겠죠. 저도 이제 그런 말씀을 어디서 들었습니다. 일본에 오늘이 있기까지 이제 발명 교육에 대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아주 그 인식이 빨리 자리를 잡았는데 특히나 일본이 내놓은 그 발명품의 반 이상이 이 학생들의 작품이었다. 이런. 그래요? 이제 물론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산업화하고 하는 것은 어른들이 한 몫이었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또 배워야 될 바가 그런 면에 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이제는 발명 교육을 좀 서둘러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야만 또 차세대 아이들에게 보다 나은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발명 교육에 대한 지원과 노력 뒤따라야 되겠죠. 네, 강 선생님 같은 분 하실 일이 참 많습니다. 자, 이제 다음 순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거 그리고 여러분은 특허내면 불편한 점을 어떻게 했어요? 자, 불편한 점을 어떻게 나왔다. 이것이 조용히 해라. 이거 초등계 조용하면 학생들이 어느 정도 듣는가 대화. 그런데 거기 은혜 안 가고 말씀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큰 없어요. 자, 그러나 누군가 지금 이 공무원 어떻게 들고 일하는 국공이 어떻게 정기 수증기 앞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 보니까 덜컹덜컹 그래서 못 했어요. 신기하다. 그 조만한 불묵형 불망으로 바로 근데 지구는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지구 모양이 있는데 여러분 자 이렇게 돌아가죠. 이렇게 돌아가니까 다리 이렇게 돌아가죠. 한개 모르는 자, 지구가 이렇게 아팠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모르겠어요? 자, 요 팽이가 있는데요. 내가 3개를 올립니다. 자, 어디가 돌면서 이 맛을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힘을 향해서 그래도요. 자,
조금만 하고 있나? 반시계 이렇게 자 이거 얼마지? 또 하나가 돌라고 합니다. 야는 뭐가 돼요? 하나만 보입니다. 라고 생각하면은 아들 장난 축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축입니다. 여러분. 그 지구는 기울어졌죠? 얼마 기울어지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합니다. 요걸 가 있죠, 그렇죠? 노란선이 하나는 무광 몇 도? 우리 38선 가죠? 완전 요것이 알겠습니까? 요걸 합니다. 어떻게 될까? 요것을 여러분들 조사를 합니다. 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밝은 부분이 뭐가 돼요? 어두운 부분은 밤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개죠? 밤이 되긴가 대박하겠죠? 주분 물론 아니겠지. 요 뒷부분은 반충 부분은 어둡고 이유가 자 낫이 어디 이죠? 여기는 뭐 자 길이가 얼마 돼? 이마 나도 이 길이에요. 공기 다음에 뭡니까? 한 바퀴 자, 낮 어느 정도 돼요? 밤은 길지. 좀 어떻게 됐어요? 지구에 그림자, 발이 그림자가 있지. 그러면 그림자 쪽에서 볼까 보일까? 안 보이죠? 자, 여기서 고속 나타나죠? 이제 완전히 안 보이죠? 다음에 월식을 한번 만들어 볼까? 자, 것을 잘 본다. 자, 완전히 나지고 요 반은 죠? 자, 이제 한 번 본다. 그림자가 나왔어. 이제 반달기 이제 어떻게 돼요? 다리 숨었죠? 이걸 뭐라 하면 무슨 월식? 얘기월식. 저거는 이렇게 다 보이셨죠? 이렇게 이렇게 지내갑니다. 그래서 일시 자, 그러면 그만 있는데
태양이 다락지 고침, 다락지 같이 이런 것이다. 자, 태양이 오른다. 태양이 몇 도 정도 될까요? 나는 여기 태양이 안 보인다. 자, 여기 들어가. 둘다 둘다 여기 내가 예. 하나 딱 만들어가지고 에이 뽑고 이러면 안 돼. 저는 나갔습니다. 생각하고